독일 최고의 핸드볼 선수였던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이 모두 운동선수였던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운동선수의 운명을 타고났던 덩 노비츠키는 자신의 큰 신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농구로 진로를 결정했고, 뛰어난 재능을 곧바로 드러낸 그는 만 16세의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합니다.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소속팀 DJK 비르츠부르크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공로로 올해 독일 농구 선수로까지 선정된 그는 나이키 주최로 개최된 이벤트 대회에서 미국 농구 유망주들을 압도하는 활약을 펼치며 NBA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자신감을 얻게 된 노비츠키는 독일 무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전을 선택했고, 참가한 199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밀워키 벅스에 지명된 후 이미 예정된 트레이드를 통해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하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미 독일 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경험하며 최고 선수로 등극했던 노비츠키였지만 NBA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대였고, 노비츠키는 데뷔 시즌 슛 정확도와 수비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2년차 시즌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득점 포함 대부분의 기록에서 수직 상승을 이루었고, 그는 스티븐 내시, 마이크 핀리와 함께 팀의 핵심 멤버로 올라섭니다. 이후 내시와 핀리가 각각 피닉스와 샌안토니오로 이적하면서 어느덧 노비츠키는 팀의 리더로 자리 잡았고, 그가 중심이 된 댈러스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213cm의 큰 신장을 바탕으로 한 피지컬 플레이는 물론 파워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수준급의 드리블 능력까지 보유했던 노비츠키의 최대 장점은 역시 역대급 수준의 슈팅 능력. 221cm의 긴 윙스팬을 활용한 슛으로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국내 팬들에게는 학다리 페이드어웨이로 불리는 그의 시그니처 무브는 높은 타점과 정확도로 인해 타 팀들에게는 공포일 정도였습니다. 06-07 시즌에는 평균 24.6득점, 8.9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유럽 출신 선수 최초로 시즌 MVP까지 차지하는 위협을 이루어내기도 했던 노비츠키는 20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오로지 댈러스에서만 활약하며 시즌 MVP 1회, 파이널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14회 선정 등 유럽 선수로서 불멸의 역사를 써내려갔는데, 그의 활약은 단순히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은퇴 선수 가운데 역사상 단 4명뿐인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5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달성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노비츠키의 커리어 최고 하이라이트는 단연 2011년 파이널,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라는 역대급 빅3를 앞세운 마이애미를 상대로 손가락 부상, 심한 고열 증세, 객관적인 전력 열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시리즈 6경기 평균 26득점, 9.7 리바운드 기록과 함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댈러스 구단 역사상 첫 파이널 우승을 달성, 선수들에게는 낭만과도 같은 팀을 우승으로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에 등극하게 됩니다. 팀 덩컨, 케빈 가넷 등 전설적인 포워드들이 존재했던 2000년대 NBA에서 리그 최고의 포워드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혔던 그는 단순히 정상급 올스타급이 아닌 리그 최정상의 위치까지 도달한 사실상 최초의 유럽 출신 NBA 리거였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커리어를 완성한 유럽 출신 선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태생의 이민자 집안 출신이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운동선수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월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덕분에 남다른 운동신경과 신체 사이즈를 자랑하며 18세의 나이로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 2부 리그 소속의 선수였지만 유럽의 농구 강국인 그리스 U20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등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던 그의 플레이는 바다 건너 NCAA와 NBA 스카우터들에게도 전해졌고, 이 같은 관심에 아데토쿤보는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 2013년 드래프트 로터리 픽의 끝자락인 15순위를 갖고 있던 밀워키 벅스에게 지명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즉, 뭐 아니면 도라는 당시 평가처럼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까웠던 밀워키 벅스 프랜차이즈 최고의 선택으로 인해 지금부터 불법 이민자에서 밀워키의 왕이 된 영화 같은 스토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입단 후 3시즌 동안 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득점 볼륨을 늘려나가던 그는 16-17 시즌을 기점으로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벌크업에 성공하며 리그에서 손꼽히는 파워를 갖게 된 그는 단순히 골 밑에 머무는 빅맨이 아닌 뛰어난 볼 핸들링을 통해 저돌적으로 돌파하며 상대의 수비를 초토화시켰고, 특히 213cm의 큰 신장을 가진 빅맨답지 않게 빠른 스피드까지 갖췄기에 리그 최고 수준의 트랜지션 플레이까지 선보이며 괴물 그 자체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괴물 같은 수비력과 압도적인 리머텍 공격은 여전한 가운데 최상급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패스 스킬까지 장착하였고, 미드레인지 슛과 3점 슛이라는 단점까지 극복하면서 어느새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자 완전체 선수로 거듭나 18-19 시즌과 19-20 시즌 2년 연속 백투백 시즌 MVP를 차지하였는데, 19-20 시즌에는 올해의 수비수 타이틀까지 획득하며 명실상부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합니다. 아데토쿤보의 성장과 함께 밀워키 벅스 역시 동부 최강팀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지만 거듭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였고, 그 가운데서 팀의 에이스인 아데토쿤보에 대한 평가도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20-21 시즌 밀워키를 50년 만에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팀을 하드캐리하는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피닉스와의 파이널에서 6차전 50득점 포함 시리즈 평균 35.2득점, 13.2 리바운드를 기록, 2000년대 초반 샤키로닐에 버금가는 파이널 퍼포먼스로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켜 버립니다. NBA에서 12시즌째 맞이한 가운데 시즌 MVP 2회, 파이널 MVP 1회, D4E 1회, 올 NBA 퍼스트팀 6회, 올스타 8회 및 올스타전 MVP 이력까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버린 그의 업적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데요.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 등과 함께 현존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몇 시즌째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 시작은 불법 이민자 집안 출신의 2부 리거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그는 만 30세의 나이로 밀워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이자 올타임 레벨 반열에 올라선 선수가 되었습니다. NBA 로고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제리 웨스트는 60년대 리그 최고의 스타이자 역대 최고의 슈팅 가드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60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전신 미네폴리스 레이커스에 입단하여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한 1974년까지 14시즌 모두를 레이커스에서만 보낸 웨스트는 인사이드는 엘진 베일러, 아웃사이드는 제리 웨스트로 불릴 만큼 60년대 레이커스 프랜차이즈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인데요. 볼 운반과 게임 리딩을 책임지는 포인트 가드의 롤을 부여받았음에도 슈팅 가드보다도 뛰어난 슛 정확도를 과시했던 그는 듀얼 가드 성향의 플레이를 펼쳤는데,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자세에서 던지는 슛은 그를 리그 최고의 슈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3점 슛 제도가 없었음에도 커리어 통산 평균 27득점을 올린 웨스트는 실제로 지금의 3점 라인 부근에서 많은 득점을 올렸던 터라 현 리그 제도로 환산한다면 30.1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 1위에 올라있는 마이클 조던의 기록까지 넘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난 득점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올해 클러치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의 이름이 제리 웨스트 트로피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는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증명하였는데, 특히 보스턴 셀틱스와의 1969년 파이널에서 마지막 7차전 42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포함 시리즈 7경기 평균 37.9득점, 7.4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준우승팀 출신으로 역대 유일의 파이널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9.1득점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빌 러셀의 보스턴 셀틱스에게 번번이 가로막히며 준우승에만 머물렀던 웨스트는 결국 무관의 재앙으로 남은 팀 동료 엘진 베일러와 달리 1972년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를 물리치고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며 끝내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윌트 체인벌린, 빌 러셀 등과 같은 고대 괴수들로 인해 시즌 MVP 수상 이력 없이 4번의 MVP 투표 2위 경력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14시즌 동안 무려 올 NBA 퍼스트 팀에 10회나 선정될 정도로 그는 당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그 최고의 슈터이자 가드였고 레이커스가 자랑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모제스 말론과 함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리그를 지배했던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은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이전 시대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 시절 독보적인 활약으로 더 이상 대학 무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어빙은 대학 졸업을 해야만 지명될 수 있었던 NBA와 달리 제한이 없었던 ABA 리그에 먼저 데뷔하게 됩니다. ABA 리그 2년차 시즌에 뉴욕 네츠로 이적한 그는 3년 연속 MVP, 2년 연속 득점왕 등 리그를 평정하는 활약을 펼쳤고 이후 1976년 뉴욕 네츠가 NBA에 편입되면서 드디어 NBA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NBA에 데뷔하자마자 필라델피아 76서스로 트레이드된 어빙은 첫 시즌부터 82경기 출장에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였고 올스타 및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ABA 리그 최고 선수다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필라델피아는 그의 활약 덕분에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윌트 체인벌린 시대 이후 처음으로 파이널 진출까지 성공합니다. 강력한 센터가 중심이었던 당시 리그에서 스윙맨처럼 가드와 포워드를 오가며 환상적인 무브와 돌파 능력을 선보였던 그의 플레이는 팬들의 환호를 받기에 충분했고 특히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슬램덩크는 그를 리그 최고 인기 선수로 만들었는데요. 필라델피아를 리그의 강팀으로 올려놓은 어빙은 80-81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여 평균 24.6득점, 8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시즌 MVP에 올랐고 이듬해 필라델피아에 합류한 모제스 말론과 함께 1983년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 카림 압둘 자바가 이끌던 LA 레이커스를 수입하며 필라델피아의 현 시점 기준 마지막 파이널 우승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뒤늦게 NBA에 데뷔했음에도 커리어 통산 시즌 MVP 1회, 올 NBA 퍼스트 팀 5회를 수상한 줄리어스 어빙은 특히 리그에서 활약한 11시즌 모두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부과했던 슈퍼스타였는데요.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그랜트 힐 등 수많은 레전드들의 우상이었을 정도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도 팀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그는 NBA의 암흑기로 불리는 70년대와 부흥기로 평가받는 80년대를 아우르는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리그 최고의 센터였던 모제스 말론은 올타임 랭킹에서도 샤킬 오닐, 하킴 올라존과 비교되는 역대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74년 고교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ABA 리그에 데뷔한 말론은 첫 시즌부터 평균 18.8득점, 14.6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자신이 괴물 신인임을 증명합니다. 이후 ABA 리그가 흡수 합병되면서 드디어 NBA 무대에 데뷔하게 된 말론의 새로운 시작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76-77 시즌을 앞두고 포틀랜드에 지명되었지만 당시 리그 최고의 센터 빌 월튼을 보유했던 포틀랜드가 드래프트 지명권과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통해 말론을 LA 클리퍼스의 전신 버팔로 브레이브스로 보냈고 그는 버팔로에서 2경기만 소화한 뒤 또다시 휴스턴 로켓츠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휴스턴에서 본격적인 NBA 커리어를 시작한 말론, 그의 NBA 입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의 실력을 입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힘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골밑 플레이가 주목이었던 그는 포스트업 플레이를 통한 득점에 있어서 리그 최강자였으며 센터로서 크지 않은 신장에도 수비, 리바운드, 블록 등 센터가 해야 할 모든 플레이를 보여주었던 완성형 선수였습니다. 78-79 시즌 평균 24.8득점, 17.6 리바운드의 스탯으로 생애 첫 시즌 MVP를 차지한 그는 81-82 시즌에는 평균 31.1득점, 14.7 리바운드라는 더 미친 스탯을 찍으며 두 번째 시즌 MVP를 거머쥐는데요.
이후 82-83 시즌을 앞두고 FA를 통해 필라델피아로 팀을 옮긴 말론은 이적 첫 해에 개인 통산 세 번째 시즌 MVP를 수상하였고 줄리어스 어빙과 함께 필라델피아의 전성기를 이끌며 파이널에서 LA 레이커스를 격파,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플레이오프 동안 필라델피아의 12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캐리한 말론은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83년 한 해 동안 시즌 MVP, 파이널 MVP, 올 NBA 퍼스트 팀,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모두 수상하며 공수에서 무결점의 완벽한 시즌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가 전성기였던 탓에 80년 가까운 역사에서 단 9명에 불과한 시즌 MVP 3회 이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저평가받는 선수이지만 그는 실력만큼은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고 동시대의 카림 압둘 자바와 비견될 정도로 당대 리그 최고의 센터였습니다.